지불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경제 이슈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반가운 이슈가 없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거의 뭐 매일같이 네. 뭔가 위험 신호, 안 좋은 뉴스들. 네네. 오늘 그래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중국 증시 보니까 오늘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1.3% 밀렸네. 3074.8포인트. 그러니까 작년 12월 수준으로 네.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 중국 쪽은 요즘에 특히 부동산 네. 발 위기 맞아요.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좀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이름도 어려워요. 비구이위안이라는 비구이위안. 회사가 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점점 더 부동산 위기가 커지고 있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계속 디폴트 이제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여기로 다 아시아 증시로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계좌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는 중국 쪽하고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맞아요. 원화의 가치는 위안화 가치랑 또 뭐라 해야 되나 좀 동기화가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지역이었고 산업 사이클도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랑 같이 엮이는데 위안화는 지금 뭐 달러당 7.3 위안까지 얼마 전에 위협을 당했었고 네.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계속해서 1330원대 후반, 네. 1340원. 국채금리가 그치.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사실 이럴 때 미국 시장이라도 좀 좋으면 그래도 날 텐데 이제 미국도 지금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채권 펀드 같은 데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몇 조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원래 채권 쪽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거다. 이러면은 사실 채권을 지금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막 어떤 펀드 레버리지 ETF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사이에도 15% 넘게 빠졌더라고요. 채권형 ETF인데. 펀드가. ETF인데. 그러니까 채권형. 채권형 미국 뭐 달러 선물 뭐 30년 이런 데 한 거는 그쵸. 그리고 또 중국은 이 ELS라고 그 주가연구의 증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행에서 진짜 많이 팔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제 예전에 직장이 은행에 잠깐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팔았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팔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요거 요때까지 요만큼 안 떨어지면 7% 드립니다. 요거 한 줄만 말하면 되니까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ELS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는 다 불안정 판매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터졌었는데 이게 홍콩 H지수로 연계해가지고 이 ELS가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때 이제 다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다 그냥 교수님 혹시 ELS라고 아세요? ELS 모릅니다. 교수님 재테크 어떻게 아니야. 심리학 교수님 재테크 어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ELS를 모르시잖아요. 네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ELS라는 파생결합 증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100% 이해하는 사람은 이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ELS는 일종의 네. 복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어느 정도 오르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50% 올라요. 네. 근데 우리가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올랐으니까 3%만 드리고 끝. 이런 거예요. 조기 상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나면 마이너스 50%가 나면은 마이너스 50%로 손실 확정. 맞아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으로는 크게 열려 있고 위로는 작게 먹고 대신에 그거를 만기라고 해야 되나? 한 3개월마다 조기 상환 되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판매하는 은행원들이에요. 왜냐하면 3개월마다 판매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ELS는 저는 대표적으로 이 상품을 이해했다면 절대 가입할 리가 없다. 그게 예전에 키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그 거죠? 구조가 이 수익 곡선이 키코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판매사에게 유리한. 근데 조기 상환이 많이 됐어요. 그쵸. 아니 이게 왜냐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100번 중에 99번은 그치. 안전하게 조기 상환을 받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한 마이너스 번은? 50%가 터지면 99번 동안 벌어놨던 거 그냥 빵. 연수익률 3%, 연수익률 5% 해봐 얼마나 돼.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마이너스 50%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ELS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아. 이제 기초 지수를 항생 그 홍콩 H 지수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홍콩 H 지수가 반토막 난 적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HS는 설마 응. 홍콩 H 지수가 반토막 나겠어? 반토막 많이 나요. 예전에는 설마 현대중공업 주가가 반토막 나겠어? 났죠.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 근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설마가 나타나요. 오늘 굉장히 우울한 아니, 갑자기 초반부터. 이거 너무 복잡한 네. 이야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 다시 이제 중국 쪽으로 네네. 이야기를 넘겨서 일단은 부동산 위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될 것이냐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들이 지금 뭐 공실률도 그렇지만 중국도 홍콩 시장도 원래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기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홍콩도 공실률이 꽤나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30%가 넘어가요. 여기서 퀴즈. 네. 중국의 미분양 퀴즈 저한테 주택. 내시는 거같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거 퀴즈 맞히시는 분들에게 커피 쿠폰 쏩니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이 과연 몇 호가 있을까요? 힌트,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 한 7만 호 정도, 7만 가구 정도가 미분양 주택의 위험 신호다. 이거 10만 가구 넘어가면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건데 중국은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30만 호. 30만 호 일단. 저도 맞추면 아주 우리 주시는 건가요? PD님들 작가님들 예. 50만 호? 50만 호? 아, 이 사람들이 아닌가요? 너무 예. 작아요? 아유 최신상님 5천만 호? 5천만 호.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집이 예. 100만 호. 100만 호? 방바라방님 30만, 아이시이님, 아이스님이 700만, 7천만. 아, 그러니까 7천만이 제일 크게 나왔다. 14억 인구에 7천만 호가 미분양? 1억만? 아, 1억만? 1억만 아니지. 1억. 1억 3천만 호. 아,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저도 그 숫자 듣고 1억 깜짝 놀랐어요. 3천만 호?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1억 호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돼? 근데 정말로 그 2선, 3선 도시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1선 도시들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빼곡하게 아파트들을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들이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일종의 중국이 아직까지는 내수 소비보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고 GDP 70%가 소비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GDP 70% 수출로 일어나고 있고 중국은 투자로 성장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가장 빠르게 투자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비구이 위안 그 전에 헝다, 맞아요. 완다그룹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짓고 그걸 팔아서 또 사업을 벌리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택이 안 팔리고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쪽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중국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보면 안 좋구나 이렇게 하지 큰일 났다는 생각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 텐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훨씬 궁금한 거는 지금 뭐 국제적으로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도대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훨씬 궁금하거든요. 전문가 두 분께서. 아, 저희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부동산이 우리나라 집값도 바닥을 친 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 바닥 안 쳤다. 이어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 바닥은 쳐서 리바운드는 되고 있는데 어떤 집은 리바운드 돼서 그 전에 떨어졌던 이 꼴대 밑까지 바로 튀어 올랐고 어떤 집들은 그 이상으로 튀어 오르고 있고 어떤 집들은 그냥 튀어서 이러고 있고 근데 여기까지 튀어 오른 집은 뭐 강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집 평당 1억이 넘고 30평대 아파트가 40억을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고 근데 여기까지 뛴 거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 시내 마용성까지인 거고 근데 여기 전 고점까지 회복을 못한 집들은 이제 수도권들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데는 이제 지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기 이후에 반등할 때 더 양극화가 돼버리거든요. 어떤 집은 여기까지 뛰었고 어떤 집은 요거밖에 회복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엇갈리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네네. 그 체감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 투자를 안 하셔서 그런 거. ELS도 이게 모르는데 진짜 중국에 무슨 투자를 중국 하겠습니까? 펀드는 이게 미국 펀드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중국 펀드들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물타기라고 하죠. 아, 언젠가 오를 테니까 다시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모든 펀드나 뭐 이런 투자가. 근데 지금 미국 아까 말했던 그런 장기채 펀드는 물타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그 손절치고 나가요. 지금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물타기가 안 여기는 되는? 그냥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나빠서 뭐 이렇게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물가 같은 걸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일찍 내리지는 않을 거야. 지금 연 5.5%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원래 좀 기대 심리로 내려가려던 시장 금리가 다시 뛰어오른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언젠가 물가가 잡힌다면 이 5.5%의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이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죠. 이걸 낮추게 되죠. 그럼 그 시절이 오면은 이거는 버티기만 하면은 그 지금 손실 보는 채권형 펀드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떠냐? 과연 뭘 믿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뭘 믿고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중국 쪽 상황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도 좀 뭐 조금 낮아져서 뭐 한 3% 전후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우리나라도 6, 7%, 미국은 8, 9%까지 올랐었고 영국도 지금 막 5, 6%대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중국은 마이너스 0.3%. 7월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그리고 전월비로도 0.2%씩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중국 여행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싸니까. 미국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기치면 이제 일본을 가야죠. 아, 그렇지. 일본 갔다 근데 이제 중국 그만큼 중국 쪽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이 제품을 안 만들고 이 팔리지를 않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사면 더 싸게 사겠지. 이렇게 되고 또 집값도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도 떨어지고 또 중국의 최근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어요. 네, 그건 공식적인 저도 통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중국이 아예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죽 위험하면, 오죽 안 좋으면. 그러다 보니까 벌이도 안 돼. 고용, 임금도 안 좋아. 자산시장, 집값도 떨어져.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네. 중국 쪽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재미난 얘기인데 검색어로 이 영어로 윤학이라는 걸 많이 검색을 해요. 윤학이요? 중국어 좀 아세요? 아니요. 저 중국어 잘 몰라가지고 중국어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스태프분들 중에? 윤학? 없네. 사촌 오빠 이름 우리 윤학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윤학 그 중국어 아시는 분들 윤학을 윤자가 영어로 쓰면 RUN 룬이래요. 룬. 그게 뭐 그렇게 뭐 돌고 뭐 하기는 뭐인데 그거를 검색하는 이유가 사실은 런이라는 거예요. 아, 런. 도망, 회피. 그래서 중국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방법을 검색을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인터넷 그게 검색어가 그렇죠, 차단이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윤학이라고 돌려서 검색을 한다. 그래서 이 자본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네. 해외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국 쪽 상황이 많이 그러게요. 심각하구나. 지금 그 채팅창에 중국 펀드 손절해야 되냐고. 아니, 그것까지 알면 제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중국 펀드 기사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권영범님 참. 근데 우리 댄스 투투님도 중국에 물려 있으시구나. 그러니까요. 최신상님 중국에 집 사야 되나요? 근데 중국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요? 네. 중국인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점심 같이 먹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까지는 조금 비슷한데 수도권으로 치면 훨씬 싸다고. 중국은 1선 도시랑 2선 도시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서울하고 수도권 좀 그래도 가깝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좀 싼 편이라고.